안녕하세요. 나름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의문의 체계는 단독으로 이렇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학생들도 있지만 이 의문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의문 변동과 상당히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문의 체계 부분이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좀 암기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암기하기 쉽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수업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 체계를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의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분하는 또는 변별하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말의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과 그 다음에 물이 있을 때 이 말과 물을 구분하는 소리의 어떤 단위가 바로 아와 우라고 하는 모음이 되겠죠. 그리고 발과 말 같은 경우에 이 발과 말은 비읍과 미음이라고 하는 자음이 바로 말의 뜻을 구분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발음하고 또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것은 짧게 눈 이렇게 발음하는 소리의 이런 길고 짧음, 이건 소리의 장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의 장단도 바로 의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좀 정리하면 의문은 크게 분절 의문, 나눌 수 있는 분절 의문과 그리고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의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바로 소리의 장단, 소리의 장단이 우리말에서 소리의 장단이 바로 비분절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의 체계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음부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의 체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음이란 날숨이 목청 사이를 지날 때 목청이 떨어서 울리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울림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울림소리를 모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목청이 떨린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울림소리는 물론 모음하고 그리고 비음하고 자음에서 이렇게 유음, 자음에서는 비음과 유음이 또 울림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거기에 던져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가 날숨이 허파에서 폐에서 공기가 나올 때 이 입안에 있는 혀라든지 아니면 이빨이라든지 뭐 목청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발음기관과 맞닿아져서 장애를 입고 소리가 나는데 모음은 그에 견주어서 장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소리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음은 자음이 없이도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그래서 모음의 다른 이름이 홀소리라고 합니다. 홀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모음의 다른 명칭이 홀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리값으로 이름을 삼는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아 같은 경우에 이 발음이 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값이 바로 이름, 이 모음의 이름이 되는 거죠. 명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도 소리값 자체가 이 명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음에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단모음은 10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모음은 21개가 되는데요.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어떤 구분하는 팁은 뭐냐면 단모음 같은 경우는 이 소리를 낼 때 입술의 어떤 모양이나 아니면 혀의 위치가 변함이 없는 그런 어떤 모음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중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아니면 혀의 위치가 바뀌는 그런 어떤 모음을 우리가 이중모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발음 도중에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입술의 모양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하는 동안 달라지는 모음으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나,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 의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 11개가 있는데요. 이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반모음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향 이중모음이나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어떤 개념과 이 반모음이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이 반모음을 먼저 보면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즉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고 발음상 모음과 비슷하지만 다른 모음에 붙어 쓰임으로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 반자를 써서 반모음, 절반의 모음이다 라고 해서 온전한 모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모음은 그 두가 크게 반모음은 이 반모음 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모음 이가 있고 또 반모음이 오나 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할 때 이의 우물라우트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의 우물라우트, 우의 우물라우트 이 표시가 바로 반모음이라는 어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은 예를 들어서 야 같은 경우에 이 소리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보면 좀 한 번에 짧게 발음하지 않고 길게 발음해 보면 이야 하면서 처음에 이가 발음이 되고 아가 뒤이어 발음이 되는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처음에 나는 이 소리가 바로 반모음 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 이가 이렇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와 같은 경우를 조금 길게 발음해 보면 오와 하면서 처음에 오 소리가 나고 뒤이어 아 소리가 나죠. 그랬을 때 이 오가 바로 반모음 오가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상향 이중모음, 뭐 하향 이중모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향 이중모음은 이 반모음이 뒷부분에서 나는 게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반모음이 앞부분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상향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은 그렇게 어려운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단모음, 모음 사각도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 표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모음 사각도라고 하는데 이 모음 사각도를 좀 채워보면서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사각도에서 단모음 10개를 여기 집어넣는데요. 크게 단모음 10개가 이, 에, 위, 웨, 어, 아, 우, 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중학교에서 보면 이것을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이런 식으로도 외우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에, 위, 웨, 아, 우, 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앞에 있는 5개의 모음과 뒤에 있는 5개의 모음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이렇게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나눈 다음에 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입천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입천장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가느냐, 앞에 놓이느냐, 뒤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와 발음과 우 발음을 우리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혀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혀를 주목하고 혀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와 우를 발음해 봅시다. 그러면 이를 발음하면 이 하면서 혀가 좀 앞쪽으로 가죠. 그런데 우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우 하면 이 혀가 좀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혀의 위치로 전설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후설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이렇게 놓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고중저,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의 높이를 보면 고모음은 혀의 높이가 저모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중모음은 그 고모음 바로 아래쪽에서 혀의 위치가 내려간다. 그리고 저모음은 혀의 위치가 가장 아래에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입을 벌리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고모음 같은 경우는 작게 벌리고 중모음은 조금 고모음에 비해서 조금 더 벌리고 저모음을 발음할 때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혀하고 입의 어떤 크기, 입에 벌려지는 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입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혀가 여기에 이게 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혀고 이게 입이에요.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발음할 때는 이렇게 이, 에 하면서 이 고모음에서는 입을 적게 벌리고 중모음은 조금 더 벌리고 저모음에서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면서 혀의 위치도 아래로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혀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고모음은 가장 높고 중모음은 중간, 저모음은 가장 아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즉 입을 가장 적게 벌리면서 혀의 위치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저모음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리면서 혀의 위치는 가장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 이런 식으로 위, 웨, 아, 우,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 전설모음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후설모음은 뒤쪽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모음은 입을 적게 벌이고 중모음은 조금 더, 그 다음에 저모음을 가장 크게 벌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음에서 입술의 모양과 관련해서 이걸 평순모음, 원순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모음을 또 둘로 나눠서 앞부분이 바로 평순모음이고요. 뒤에 부분이 원순모음이고 다시 후설모음은 또 평순모음, 다시 원순모음 이런 식으로 해서 평순원순, 평순원순모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입술 순자죠. 그래서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다라는 거고요. 원순, 동그랄 원자, 동그라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입술의 모양이 동그라해지는 것을 우리가 원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에를 발음할 때 한번 보세요. 이, 에 이렇게 발음하면 지금 입술이 좀 평평한 어떤 모습을 좀 취하고 있죠. 이, 에 그런데 위, 웨 이런 식으로 위, 웨 이렇게 발음하면 지금 입술의 모양이 동그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도 보시면 아 하면서 입술이 좀 평평하지만 오 같은 경우에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순모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모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중모음에는 대체적으로 반모음 이가 결합된 이중모음과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가 결합된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반모음 이가 결합된 이중모음의 상향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예가 있고 하향 이중모음은 의가 있다. 그래서 상향 이중모음은 바로 반모음이 먼저 발음되고 뒤에 단모음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이가 먼저 발음되고 그 다음에 우가 이제 뒤이어서 발음되면서 유가 되는 거고요. 하향 이중모음은 의가 먼저 발음되면서 반모음 이가 뒤이어 발음되는 거죠. 의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이제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가 결합된 거 와 같은 경우 오가 먼저 발음되고 반모음 오가 먼저 발음되고 단모음 아가 발음되니까 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워 같은 경우는 반모음 우가 먼저 발음되고 단모음 어가 발음돼서 워 이런 식으로 해서 상향 이중모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